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이 클래스에서 동영상 강의를 문제없이 볼 수 있었나요? 혹시 문제점 있으면은 쪽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에 질문이 있어도 역시 이 클래스로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교재는 다 준비됐죠? 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그리고 이 강의를 보면서 꼭 실습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서대 학생들의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을 쭉 오랫동안 봐온 내 경험상 약점이 바로 뭐냐?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런 거를 찾아서 해보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더욱 꼭 실습해봐라. 자기도 학습을 꼭 해봐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3장 프로그램, C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C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기초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별 겁니다. 주석, 변수, 함수, 문장, 출력함수, 입력함수, 산술연산, 대입연산 이런 아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 요소들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형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게 먼저 3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 이렇게 3단계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력은 우리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기본적인 이 3단계로 우리 꼭 되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덧셈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 빈칸도 들어가 있지만 빈줄도 들어가 있지만 총 17이죠. 1서부터 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일명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죠. ADD 덧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라고 일입니다. 그래서 ADD 1.c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색깔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주석문입니다. 주석 코멘트라는 얘기죠. 이게 컴퓨터에다가 실행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위 메모해 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입출력 함수들을 관련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을 모아둔 게 요거 헤더 파일이라고 했죠. 그거를 포함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전체 메인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메인 함수 블럭이고, 그 다음에 요거 설명했죠. int main void 요거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 물결괄호 열고 닫고 해서 요게 메인 함수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int x예요. 변수 x를 우리가 지정한 거죠. 그 다음에 x equal 100 하면 뭐예요?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00을 대입하라. 그 다음에 sum 계산하고 화면에 printf로 출력을 하고 0을 반환하면서 프로그램의 종료를 알려라. 컴퓨터 운영체제 종료된 것을 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요걸 한 줄 한 줄, 그쵸? 요 한 줄 한 줄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이런
컴퓨터 언어를 배울 때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 책 있죠. 이 책만큼 이렇게 쉽고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 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확실히 컴퓨터 랭귀지가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학생들한테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자세하게 개념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 연구가 사실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쉽고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단계 하나별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주석이에요.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 우리 이 코드를, 이 프로그램이 어떤 코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뒤에 뭐 변수가, 이 변수는 뭐다 하고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자기가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기가 짠 거지만 기억이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그 메모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 기능, 주석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슬러시 별표, 그 다음에 별표 슬러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시작이고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은 전부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실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슬러시 두 개를 연달아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줄 끝까지는 전부 주석이다. 한 줄 할 때 이렇게 쓰면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슬러시 스타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면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스타 슬러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요 문장 전체가, 이 블록 전체가 주석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별이 들어가 있죠. 이게 문장이 이어져 있다라는, 앞하고 뒤가 이어져 있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주석이다 됐고요. 주석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앞에 include 문이 있은 다음에 꼭 이렇게 한 줄을 떼어 놓습니다. 한 줄을 띄고, 그 다음에 메인에 보면 물결괄호를 돼 있죠. 그 다음에 물결괄호를 한 다음에 뒤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한 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 떼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내용의 처리, 이 메인 블록의 그 첫 번째 블록 내용이다. 그러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보통 우리 키보드에 탭 있죠. 탭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int x하고 세미콜론을 해준 다음에 이게 짝대기 슬러시 두 개를 해주면은 이 슬러시부터 끝까지는 다 주석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정수를 지정하는 변수,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해준 다음에 그 변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풀어줍니다. 그래서 sum 하면은 두 정수의 합을 저장하는 변수, 정수형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를 이게 include를 한 다음에 한 줄을 비우고, 그 다음에 이 물결괄호 열고 닫고 할 때 이렇게 비워둡니다. 그 다음에 그 메인의 블록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죠. 나중에 보면 if문이나 for문 이렇게 또 블록을 중간에 만들 수가 있죠. 그것도 다시 또 들여쓰기를 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줘야 그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고 그 프로그램의 구조를 우리가 쉽게 아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석과 들여쓰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야 이게. 그렇죠? 아주 보기 난해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몇 줄 안 되면은 우리가 뭐 일일이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뭐 실제 프로그래밍 경우에 뭐 몇만 라인, 몇십만 라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도저히 분석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꼭 들여쓰기, 그리고 줄띄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처리기, 여기 우리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샵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들 좀 우물정이라고 더 익숙하죠. 그렇죠? 샵 인클루드 한 다음에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요 부등호 괄호 열고 stdio.h, 이게 h가 헤더 파일입니다. 헤더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딴 겁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 하고 요 부등호 가로 닫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얘기했지만 표준 입출력에 관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 함수들의 정의가 있어서 실제로 이게 링크가 돼서 링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스탠다드 io.h라는 요 파일이 그 링크가 필요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파일이고, 그리고 이 외부 파일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 때 그 녀석이 그 함수의 정의가 어떤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느냐,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이제 꼭 입출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클루드를 한 다음에 보통 어때요? 이렇게 한 칸을 떼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준 입출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입출력이 필요한 게 뭐예요? 프린트 F죠. 여기 화면에 그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잖아요. 화면에 어떻게 화면에 이 문자를 출력하느냐, 그 과정은 우리가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 어떻게 해서 화면에다가 출력해라, 디스플레이에 출력해라, 그 방법이 스탠다드 stdio.h 안에 들어가 있는 printf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만 딱 쓰면 되고, 실제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C랭귀지에서 stdio.h를 만든 컴파일러, 그렇죠? C랭귀지 개발자, 이런 사람들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C랭귀지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면 이 헤더 파일도 한번 뜯어봅니다. 그 내용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느냐. 배울 점들이 사실 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의 그 복잡한 기능들을 다 케이스에 맞춰서 입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보고 있으면 수준 높은 프로그램 공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함수예요. 우리 통신.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줍니다. 그 정해져 있는 그 명령어를, 그 작업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값을 우리가 반환을 해줍니다. 이 기능 하나를 우리가 묶어서 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메인 있죠, 메인. 우리 보면은 요 메인, 이 메인이 하나의 큰 함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함수의 이름 메인이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메인 함수로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메인이에요. 무조건 메인. 그 다음에 int는 함수의 출력을 어떤 타입을 할 거냐, 이거는 정수형으로 출력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void는 영어 뜻이 뭐예요? 원래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력 타입이 들어가는데 입력 타입이 입력할 게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메인이기도 함수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도 입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특별하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보이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중괄호, 물결 괄호를 열어서 함수를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물결 괄호를 닫아서 함수의 종류를 알립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물결 괄호 사이가 바로 함수의 몸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명령어들이 쫙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 명령어 문장들이 있죠. 그렇죠? 그 명령지 처리 단계들을 쭉 받아서 순차적으로 보통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 값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함수에는 반드시 이렇게 몸체가 있어야 되고 몸체에는 그 기능에 맞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장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트가 있고 중괄호 물결괄호 연 다음에 몸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 안에 있는 문장들은 언제 실행이 되는가? 그러니까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그럼 함수 호출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만 적어주면 됩니다. 함수 b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a, 함수 b, 함수 c 이렇게 각각의 함수들이 있을 때 함수 이름을 불러주면은 이름을 쓰면은 그러면은 그 녀석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C 랭귀지로 컴파일하면 되면 무조건 메인을 쳐주지 않더라도 무조건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고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함수의 바깥에 있는 다른 함수들은 이름을 함수 A 가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거 한글로 함수 쓰고 B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B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함수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것은 메인입니다. 메인 함수부터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입출력, 처리 이런 함수들이 호출이 돼서 종료까지 실행이 되는 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메인 블록 있죠. 메인 블록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산 명령어들이 쭉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특별하게 우리가 조작을 가하지 않는 이상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실행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자, 그 다음 맨 끝에 이제 리턴 있죠. 리턴하고 0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메인 함수의 그 인트가 있잖아요. 정수형으로 반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리턴 제로는 0을 내놔라 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반환해요? 컴퓨터에 운영체제에다가 0을 반환시켜줍니다. 이 메인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0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가 이 그 C 프로그램 컴파일돼서 실행되는 녀석이 종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끝에는 리턴 문장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는 누가 호출하겠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운영체제입니다. 그렇죠?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그 명령어를 입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add 1.exe잖아요. 그걸 컴파일하면 add 1.exe를 우리가 그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던가 아니면 명령창에서 이걸 실행한다. 그러면 운영 체계가 그 실행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메인을 찾아서 메인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험초들 다 한 다음에 맨 끝에 어디에 리턴 있다 그랬죠? 리턴 제로가 있다 그랬죠? 리턴 값을 받아서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 종료, 그거를 이제 운영체제가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실행시키고 종료를 해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용어가 변수 베리어블입니다. 이게 베리어블은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를 이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일시적으로 저장해 준 다음에 거기다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거기다가 x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입니다. 우리가 x는 우리만 그 인간을 위해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x라고 하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데 자료형이 정수형이더라. 그러면 정수형은 32비트를 사용합니다. 컴퓨터에서.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그 메모리 빈 땅에다가 땅에 32비트 빈 땅을 잡아서 첫 시작 메모리 주소 있죠? 그 메모리 주소를 컴퓨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x라고 하는 변수의 그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는 우리는 그 메모리 주소가 어딘지 알 필요가 없죠. 운영체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한다. 그러면 그 메모리에다가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일시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x, y, sum이라는 정수형 타입으로 그 세 개의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했다시피 이게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것들을 이게 요리 재료죠.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요리를 하다 보면 중간 단계로 이거를 썰어서 담아 놓고 이렇게 국물을 만들어 놓고 해서 이렇게 그 메인 디시에다가 그릇에다가 뭘 담아서 뭘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요 그릇들을 요리 재료가 바로 데이터 값이 되는 거고, 그 요리 재료를 임시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을 해주는 그런 기능, 그거를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변수의 타입이죠. 변수의 타입. 그걸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는 변수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int 이게 인테저입니다. 정수형 자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료형이 전수형이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뭐예요? x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그 녀석은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다. 그러면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뭐가 돼요? 아까 말했듯이 운영체제는 32비트에 해당되는 32비트에 해당되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할당을 해서 그 x를 거기 값을 x의 변수 x라는 이름 하에 어떤 값이 있겠죠? 그 값을 그 메모리 주소에 저장을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변수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거, 큰 타입, 요게 큰 박스가 바로 메모리 용량입니다. 메모리 용량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작은 녀석, 큰 녀석, 더 큰 녀석. 그쵸? 요게 뭡니까? 이게 커피잔인가요? 예, 커피잔이 이렇게 작은 녀석, 큰 녀석, 뭐 엄청 큰 녀석 이렇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우리 지금 int라고 정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변수가 사용되는지 먼저 이렇게 선언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 변수 선언 없이 그냥 사용을 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에러가. 그래서 꼭 변수를 선언을 해서 메모리에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을 먼저 쫙 나열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새로운 변수가 필요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또 변수 선언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앞으로 와서 앞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변수 선언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요즘은 그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중간중간에 변수 선언을 새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편리해졌죠. 자, 자료형은요, 우리가 크게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이렇게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불리안에서 참진도 있죠. 그래서 정수형은 short, int, long, long, 실수형은 플로트, 더블, 롱, 더블, 문자형은 차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메모리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int가 32비트죠. 그래서 롱은 그거의 2배 64. 그쵸? 롱은 그거의 또 2배 128 이렇게 됩니다. 플로트도 32죠. 더블은 64. 롱 더블도 역시 128비트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차는 이게 2바이트니까 16비트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을 이렇게 했죠. 우리가 정수형 타입이고 변수의 이름은 x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름이 우리가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라고 하는 그 변수, 그 메모리가 할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메모리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x equal 100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변수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수형이죠. 정수가 저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x의 어떤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져 있죠. 그 할당되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에 100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32비트를 사용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상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 값이 프로그램에 실행하는 동안에 변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콘스탄트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변하는 거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합니다. 둘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원주율 있잖아요. 파이 3.14159 이렇게 하는데 그 값은 변하지 않죠.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보통 우리가 상수 선언을 나중에 공부하지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 이거는 이제 우리가 sum 그래서 SUM입니다. 그래서 식별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그 앞에 있는 X, Y 이렇게 했지만 지금 sum은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생각해 보면은 합이 들어가 있는 변수구나. 이 변수는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합이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은 반드시 영어 알파벳 그쵸? 그로 시작합니다. 영어의 대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숫자로 시작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아까 sum하고 1, 2, 3 해서 숫자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언더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렇죠? 변수 이름에서는요. 네, 그래서 꼭 그 변수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의 예약어 키워드 이것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int 있죠? 이 예를 비우면 이건 예약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printf 했잖아요. 이것도 예약어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C 언어의 키워드와 똑같은 이름은 변수로 사용하지 마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 있고요. 그 관습적으로 그 두 개의 단어로 엮어져 있는 그 변수명이다. 그러면 둘 사이에 밑줄 있죠. 언더바 밑줄을 해서 둘을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약어들은 사용할 그 곤란하다는 거. 자, 키워드는 C 언어에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고 얘네들은 우리가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 각각의 그 의미가 뭔지는 우리 이제 C 언어 공부하면서 다 배울 겁니다. 아직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아까도 했듯이 영문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밑줄 언더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픽처스 같이 단어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언더바로 연결을 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밑줄 문자로. 그 다음에 맨 처음만 아니면 숫자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베이스 같이 이렇게 숫자로 변수명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머니 샵 같은 기호도 역시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더블은 안 되죠. C 언어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변수명.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관습이에요. 좋은 변수 이름을 넣는 거는 변수의 역할이 뭐냐. 그쵸? 그걸 여기 영어 단어로 하자. 그래서 뱅크 언더바 어카운트 하면 그 은행 계좌 번호잖아요. 은행 계좌. 그래서 뱅크하고 어카운트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게 보통 언더바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뱅크 어카운트에서 대문자로 이렇게 해줍니다. 대문자, 대문자. 그렇죠?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수를 이렇게 int x를 해주잖아요. 이건 메모리만 할당한 거죠. 여기까지 하면 거기에다가 10을 넣어라.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하면서 값도 이렇게 할당하는 거를 우리가 초기화한다고 불러요. 이게 메모리를 할당 받으면요, 그 메모리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거기에 초기화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메모리를 할당했는데 소위 말해서 집 주소만 있는데 그 땅에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가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딱 써서 그 값이 뭔지를 딱 지정을 해서 그 사용할 때 혼동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값을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다 값을 저장할 때 아까 말했듯이 equal 기호를 이용을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equal 기호는 그렇죠? equal 기호는 여기서는 등호가 아니고 대입 연산자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10을 대입하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x 등호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입 연산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녀석도 이게 수식의 하나예요. 수식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아까도 말했듯이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x가 3일 때 수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값을 계산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int x, y 세미콜론 하면 정수형 변수 xy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x 곱하기 x면 x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6, 그쵸? 꼭 중간중간에 곱셈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x 가지고 x가 3이라는 값 가지고 요거 계산을 해서 y 값을, 그러니까 y 값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intf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익스프레션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 이퀄 100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대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입 연산이 됩니다. 그렇죠?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연산이 되죠. 자, 여러 가지 우리 산술 연산이 있을 수가 있죠. 사칙 연산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은 이제 별을이죠. 나눗셈 하고 그 다음에 몫은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 x 더하기 y c 수식이죠. 그래서 수학에서 x 더하기 y입니다. x 마이너스 y라고 c 수식도 쓰고 우리 일반 수학에서도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하고 별 있죠. 여기 곱셈기호 y 써줘야 됩니다. 수식에서 그냥 x, y라고 우리가 보통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x 슬러시 y는 뭐냐면은 이게 x 오버 y 혹은 x 나누기 y 이게 나눗셈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 퍼센트 y는 수학에서 x mod 모듈러스 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를 y로 나눈 나머지라는 뜻이 됩니다.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나머지 그 수학적으로 우리가 mod 모듈러스라고 우리가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산술 연산은 덧셈입니다. 기호를 보죠. 그래서 x하고 y를 더해서 그 다음에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퀄 대입해라. 그쵸? 이게 세미콜론이죠. 그쵸? 그래서 x하고 y를 더하면은 5가 되죠. 그 5를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해서 저장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산술 연산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봤습니다. int x, int y, int sum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박스, 빈 박스를 하나씩 만들어 놨죠. 그쵸?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할당을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됐다는 거를 이렇게 빈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x 이퀄 100, y 이퀄 200입니다. 100, x에다 100을 대입하라, y에다가 200을 대입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 대입해서 각각을 100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x하고 y를 더해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300이죠. 그 300을 어디?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하라. 그러면 썸이 300이 됩니다. 요게 이제 덧셈 연산이 되고 대입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F를 해서 이제 썸을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여태까지 한 앞에서 보면 몇 줄 안 되는 그쵸? add1.c라고 하는 그 파일 그 C 프로그램 소스의 설명이 길었는데요. 아직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요 printf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printf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stdio.h 있죠? 그 전처리기 헤더 파일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에 값을 출력하기 위한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printf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스탠다드 io.h에 있는 그 printf를 불러와서 그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이 돼서 화면에 나오게 되는지 모니터에 출력이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다 정리가 돼서 이 헤더 파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과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하여간
그 결과로 이걸 호출을 해서 사용하면은 화면에 출력이 된다 이겁니다. 모니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캔 F라고 하는 건데, 스캔 F는 우리 키보드에서 값을 받아와서 변수에다가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F는 모니터에 출력할 때, 스캔 F는 값을 입력할 때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F하고 괄호 열고 그 겹다음표 쓰고 헬로 월드 하고 이거 그 역 슬래시 n 하고 그 겹다음표하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게 프린트 그 겹다음표 사이에 있죠? 겹다음표 사이에 있는 요 문자를 화면에다가 출력하라 이거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백슬러시 n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줄을 바꿔서, 그렇죠?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쫙 썼잖아요.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이어서가 아니라 그 줄을 바꿔서 다시 요 아래 그 다음 줄에서 출력하라. 그때 할 때 미리 줄 바꾸기를 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프린트 F의 이게 컨트롤 제어 명령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프린트 F하고 아까 따옴표입니다.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두 수의 합 콜론하고 %D가 뭐냐면 요 있죠. 요 D가 정수예요. 정수. 십진수 정수법으로. 그래서 썸의 값을 요 위치에 십진수를 이용을 해서 그 화면에 출력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D 기호를 써요. 그래서 요게 %D 그러면 십진수 정수 요거를 이렇게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두 수의 합은 300, 30인지 300인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건 뭐예요? 요 겹다음표 요 사이에 있는 그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D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변수의 값을 이렇게 받아온다 이겁니다. 순서에 맞춰서 받아온다 이겁니다. 변수를 출력할 때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십진수 정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F는요, 이게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F 하면 실수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 하면은 글자 하나입니다. 캐릭터.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A가 출력이 되죠. %S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헬로 하면은 헬로란 문자열이 통째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린트 F에서 %D를 사용했다 그러면 십진수 정수 인트 있죠. 인트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그 정수로 정의가 된 정수로 선언이 된 그 변수 그 값을 이제 화면에다 출력하고 %F는 플로트 실수인 경우 %C는 이제 문자입니다. 차라고 하면서 우리 형식을 지정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F하고 따옴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그 사이에 %D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져 있죠. 스페이스가 있고 이거 스페이스도 하나는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입니다. %D는 십진수 정수죠. %F는 우리 실수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넘버에는 우리 그 %인 경우에 그 넘버가 들어오는 거고 %F는 학점이 우리 3.99다. 그리고 23번 학생이 3.99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D가 넘버가 되는 거고 %F가 그레이드가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썸이 정수형 변수였는데 %f를 쓰면은요 얘는 컴파일 에러가 나옵니다. 꼭 이렇게 그 정수형 번트에는 %d, 실수형 번트에는 %f 이런 식으로 짝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이죠. 그래서 사칙 연산이죠. 변수 x와 y의 20과 10을 지정하고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를 계산하여 변수에 저장하고 이거를 화면에 출력해 봐라 이겁니다. 또 실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프로그램 뒤에 보겠습니다. 2를 더하니까 30, 차가 빼니까 20 나오죠. 두수의 곱은 당연히 200인데, 그렇죠? 두수에 그 나눠주면은 어떻게 돼요? 2가 이렇게 또 딱 떨어진 나눗셈이니까 2가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정수간의 가감성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 헤더 파일, 인클루드 파일이 있어야 되고 얘기했다시피 한 줄 띄우고 그 다음에 int main void 그 중괄호 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x, 정수형 변수 y, 정수형 변수 sum, diff 그 다음에 mul 이게 곱이란 얘기고 div 이게 나눗셈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x equal 20, x equal 10, y equal 10 그래서 값을 집어넣고요. sum equal x 플러스 y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합, 뺄셈, 곱셈, 나눗셈 요거를 해서 변수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f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프린트 f 두 수의 합하고 %d니까 정수형 변수 sum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슬러시 n은 뭐라고요? 줄을 바꿔라 하겠죠. 그렇죠? sum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한 줄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은 두 수의 차죠. 뺄셈이 됩니다. 그래서 diff라는 변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mul을 곱셈한 것도 %d이고요. 나눗셈한 div도 %d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칸을 보통 떼줍니다. 한 줄을 떼주고 리턴 제로를 해서 맨 마지막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메인 블록의 종류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해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설명 기록 길고 이번 주에 처음 그 실습이 한번 나왔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았죠. 예, 실습 꼭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캔F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스캔F는 키보드에서 값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에 저장하니까 그 변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줘야죠. 바꿔 말하면 변수가 저장되어져 있는 그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주소에다가 값을 써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스캔F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다운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표 안에 %d예요. 이게 뭐예요? %d는 10진수 숫자죠. 그렇죠? 10진수 정수를 받아와라 이겁니다. 콤마하고 그 다음에 받아와서 어디다가 x라고 하는 변수인데 요게 AND 기호입니다. 영어. 그렇죠? 키보드에 AND인데 요게 그 나중에 우리 그 공부할 예정이지만 x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되어져 있는 그 메모리 주소를 의미해요. 여기 저 AND 기호로 쓰면은 하여간 뭐 형식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키보드에서 받아온 값을 저장하라 이겁니다. 받아와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주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뭘 배달하려고 그러면은 주소가 있어야죠. 그렇죠? 배송이 하려고 하면 주소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AND가 바로 주소를 표현해주는 그 기호다, 이렇게 연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d가 정수를 10진수로, 그 다음에 %f가 실수 플로트형 실수로, 그 다음에 lf가 더블형의 실수로,
퍼센트 C는 이제 문자열 글자 하나죠. 그 다음에 퍼센트 S는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나라 이겁니다. 나중에 공부할 텐데 차 S하고 10하고 스캔 F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우리 저 뒷 챕터에서 문자열 입력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입력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이쇼라고 하는 그 실수형 변수의 주소 있죠. end가 붙어 있어서 그걸 받아와서 값을 받아와서 요게 한다. 그래서 이게 그 변수하고 요 앞에 붙는 입력할 때 붙는 요 형식 지정 요거가 일치해야 됩니다. 더블인 경우에는 이게 LF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개를 받아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캔 F에서 %D는 정수형 변수죠. 그 다음에 한 칸을 꼭 떼야 됩니다. 스페이스가 하나 있어 구분해주고 %F 하면 어떻게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넘버라는 변수에다 저장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end 넘버 콤마하고 실수형 변수입니다. end grade 해줍니다. 그러면 입력할 때 여기 스페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23 하고 스페이스 한 칸 띄고 3.99 이렇게 쳐주면 그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23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에 3.99라는 그 정수 실수가 각각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덧셈 프로그램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숫자 입력하고 두 번째 숫자 입력받고 두 수의 합을 하면 출력 받아보자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그 알고리즘이죠. 시작하고 x값 읽어 들어오고 y값 읽어 들어오고 썸 계산하고 썸을 출력하고 종료하라 이겁니다. 그 스타트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include 스탠다드 아웃점 그 다음에 int main void 그 다음에 물결괄호 그쵸? 그 다음에 변수 x를 y를 사용할 예정이니까 정수형 x, y를 선언하고 값을 불러줄 때 scanf 사용한다 그랬죠? scanf 그 다음에 %d and x y도 보면 scanf %g and y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은 sum equal x 플러스 y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printf를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해줘. 썸이 정수니까 %d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빠졌어요. %d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타예요. %d하고 sum 사용하면 화면에 두 수가 합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그 소스에 여러분들 한번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다 설명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printf, scanf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다. 이거 실습할 때 여러분들 우리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scanf에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 하는 조치가 있었죠, 우리 기억납니까? 예? 우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날 때 했었죠. 예, 그거 까먹고 안 하는 사람들은 스캔F를 사용할 때 오류가 혹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해주기 바라요. 잊지 말고. 그쵸? 그쵸? 두 번째 강의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서 찾아서 해보기 바랍니다. 스캔F 오류가 나는 학생은요. 자, 연봉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하면은 12로 나눠주면은 그 실수령이 계산되죠. 그래서 연봉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2로 나누면은 월 수령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똑같이 include standard IO main int main void 하고 그 y 샐러드 이게 저 연봉이고 m 샐러드가 월 수령액이 됩니다. 그래서 printf, scanf로 해서 연봉을 입력받죠. 그래서 정수형이기 때문에
%G and Y 샐러리. 그 다음에 12로 나눠줘야죠. 그쵸? 그 다음에 12로 딱 안 나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나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 떨어지고 남은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 나머지는 우리 나중에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와 정수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나눗 셈의 몫이 M 샐러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혹시 그 나머지가 있으면 버려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퍼센트 연산기호를 사용합니다. 프린트 F를 이렇게 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료 리턴 제로.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해 보세요. 자, 원의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고 원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화면에 출력해 봐라 이겁니다. 근데 원의 면적은 3.14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트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경도 그 원의 반지름 플로트도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캔F를 받아오면은 %F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레디어스가 플로트 타입이기 때문에 %F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스캔F로. 그러면은 이제 레디어스가 반지름이 그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에리아는 3.14 곱하기 레디어스 곱하기 레디어스. 그쵸? 다 실수 플로트 타입이니까 에리어가 플로트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할 때도 %F 돼서 에리아 이렇게 짝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의 면적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10.0 그러면 원의 면적은 314.0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실습해 보세요. 그쵸? 실습할 건 몇 거 없었죠? 이번에는요. 그쵸? 환율 계산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화를 달러로 계산해서 화면에다가 출력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1060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환전하려고 해요. 환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00만 원인가요? 예, 100만 원이더라. 그러면은 이걸 환율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이렇게 몇몇 9,499 달러더라. 이게 1000만 원이네요. 100만 원이 아니고. 그렇죠? 원화 1000만 원은 달러로 환산했더니 이게 9,433. 얼마 달러이다. 이렇게 환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번엔 더블을 한번 해보겠어요. 더블. 그래서 요거는 기본이 들어갔고 더블 레이트 이게 환율이고 더블 USD가 달러화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 KRW 이게 코리아 원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정수형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입력하세요. 근데 이게 플로트니까 %F죠. 더블이니까 플로트 더블이니까 LF입니다. %LF로 받아와야죠. 그렇죠? 그 원화 금액은 그 정수니까 %D 하고 and KRW 코리안 원. 그다음에 US 달러는 코리아 원 나누기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요 문장은 오류였어요. 근데 요즘은 여기 정수를 더블로 실수형으로 나눠주고 있죠. 과거에는 이게 오류가 됐는데 이 개선된 요즘은 이게 자동으로 더블로 바뀝니다. 코리아 원이. 그래서 더블 나누기 더블이 돼서 USD가 더블로 환산이 돼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 원 그다음에 USD, US 달러. 그러면 그 더블이었기 때문에 %LF라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리아 원은 정수니까 %D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실습해 보세요. 자, 사각형의 둘레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가로 W 높이 H하고 면적 에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 그 둘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더블로 해자 이겁니다. 그래서 넓이 계산하고 둘레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블 X, 더블 AW, 더블 H, 더블 에리아, 더블 페리메타 이렇게 한 다음에 W를 10.0, H를 5.0 합니다. 그럼 에리아는 높이 곱하기 가로 하니까 W 곱하기 H. 페리메타는 W 더하기 H의 2 곱하기 2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 F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블이기 때문에 %LF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료할 때 리턴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도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rintf 호출로 변수 페리미터와 에리아 값이 동시에 한 줄에 출력되도록 변경해라. 그렇죠? 변수를 한 줄이 모두 선언을 해보자. W와 H의 값을 사용자로부터 받도록 변경하여 보자. 스캔F를 사용해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는요 도전 문제 3번입니다. 도전 문제 3번을 해서 W와 H의 값을 사용자로 받도록 변경해서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리포트니까 화면 출력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의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3장을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4장 변수와 자료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변수와 자료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이 클래스를 우리 여러분들 이용하기 바랍니다. 이 클래스로 해주기 바라고요. 교재 다 준비했죠? 교재 다 있죠? 그래서 그 설명을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교과서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설명이 진짜 쉽고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쉬운 책입니다. 자, 그리고 추석에 연휴가 끼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강의 듣고 바로 리포트를 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연휴 주간에 리포트 낸다고 뭐 이게 컴퓨터 키고 뭐 하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바로 그 리포트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을 해봤으면은 뭐 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요. 안녕.